여러분,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살짝만 숙였을 뿐인데 허리가 번쩍하고 굳어버려 숨도 못 쉬고 그대로 멈춰 서 계신 적 있으시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고관절이 돌처럼 굳어서 뚝뚝 소리가 나고 첫 걸음을 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뼈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챙겨 드셨던 칼슘이 뼈로 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뼈관절 환자만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한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칼슘을 10년, 20년 먹어도 뼈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약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78세 박세훈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칼슘을 꾸준히 드셨지만 아침마다 허리가 굳어 세수를 하러 가는 데만 3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뼈관절 환자를 보며 깨달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단 3가지 핵심 원칙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길만 열어주면 뼈는 나이를 무시하고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첫걸음이 달라지고 허리와 고관절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골절 위험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고관절이 굳은 듯 뚝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고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잠깐 멈칫하며 말을 안 듣고 한참 서 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면 무릎이 덜컥 주저앉을 것 같은 순간 나만 이런가? 하고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칼슘을 10년을 먹었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요? 무릎이랑 허리는 왜 더 아픈 걸까요? 넘어질까봐 외출하는 게 겁나요? 이 질문들 속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먹는 것과 뼈가 단단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칼슘이 뼈까지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즉, 몸속 어디선가 길이 막혀 있거나 칼슘을 끌어주는 힘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뼈에서는 매일 아주 조용하지만 치열한 작업이 벌어집니다. 낡은 뼈는 부서지고 새로운 뼈가 다시 채워지는 과정. 우리는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깨지는 속도, 채우는 속도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순간부터 아침 첫걸음에 통증이 찾아오고 양말을 신을 때 허리가 굽고 침대 모서리에 살짝 부딪힌 것만으로도 멍이 쉽게 드는 몸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면 칼슘을 더 먹으면 되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슘을 먹었다고 해서 그 칼슘이 뼈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칼슘은 먹으면 3가지 길로 흩어집니다. 첫째, 일부는 소화 과정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둘째, 흡수되더라도 뼈가 아니라 혈관벽에 달라붙어 쌓이기도 합니다. 셋째, 몸이 저장하지 못하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년, 10년을 칼슘제를 먹고도 골밀도는 그대로이고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혈관 검사를 했더니 석회화가 진행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뼈는 칼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칼슘이 뼈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뼈는 그걸 붙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을 끌어당기는 힘의 부족입니다. 그 힘이 바로 비타민 D, 햇빛,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까지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저장고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칼슘을 붙잡는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계단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무릎허리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니라 칼슘이 뼈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을 먹는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칼슘이 뼈까지 갈 수 있는 길부터 열어야 합니다. 길이 열리면 단 한 숟가락의 식재료만 바꿔도 뼈는 금방 반응합니다. 아침 첫걸음에 통증이 줄고 양말 신을 때 굳던 허리가 풀리고 고관절이 덜 걸리고 계단이 훨씬 안정적으로 내려가집니다. 결국 뼈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채워지는 조직입니다. 70대라도 50대의 골밀도를 회복한 분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낡은 뼈가 부서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일은 딱 하나. 그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제 그 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시니어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뼈에 좋다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우셨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자리를 잡으면 아침 첫걸음이 달라지고 허리 고관절의 뻣뻣함이 풀리고 무릎 흔들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 염증부터 꺼라. 들깨 한 숟가락. 뼈를 채우려면 먼저 염증을 꺼야 합니다. 뼈는 매일 낡은 부분을 부수고 새로 채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끼면 새 뼈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무너져 버립니다. 즉, 기초공사가 망가진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음식이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자연 오메가3가 풍부해 무릎 허리 고관절의 미세 염증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끓는 국에 바로 넣는 실수를 합니다. 그 순간 좋은 기름이 거의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뒤 들깨 한 숟가락. 이렇게만 바꿔도 효과는 2,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78세 박재윤 어르신은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5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들깨를 올바르게 드시게 한 지 2주 만에 그 뻣뻣한 느낌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염증이 꺼지면 뼈는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2. 뼈의 재료를 채워라. 검은깨 한 숟가락. 염증이 가라앉았다면 이제 재료가 필요합니다. 뼈는 칼슘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촘촘히 채워져 있어야 단단합니다. 이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넣어주는 식재료가 검은깨입니다. 깨의 칼슘은 우유의 8배에 가깝고 무엇보다 뼈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씹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치아 힘이 약해 제대로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게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믹서든 절구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콩가루를 한 스푼 섞으면 더 잘 갈리고 단백질 보충도 됩니다. 70세 김하정 어르신은 6개월 동안 검은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신 뒤 골밀도 숫자가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뼈는 재료만 주어도 반응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힘을 만들라. 비타민 D.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염증을 꺾고 재료를 넣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흡수입니다. 칼슘이 뼈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혈관장 기소변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타민 D를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린 버섯 한 줌. 햇볕에 말린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볶음, 국, 탕 어디든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 4번이면 충분합니다. 햇빛 15에서 20분. 햇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팔다리 피부가 드러나야 더 효과적입니다. 겨울이라면 실내 창가도 괜찮습니다. 76세 박숙희 어르신은 버섯과 햇빛을 병행한 후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흔들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실제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뼈는 복잡하게 접근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드렸습니다. 1. 들깨 염증을 끈다. 2. 검은깨 뼈 재료를 채운다. 3. 버섯 햇빛 칼슘을 뼈로 데려온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면 아침 첫걸음이 달라지고 양말 신는 동작이 훨씬 가벼워지고 고관절의 걸림도 부드러워집니다. 뼈는 늙지 않습니다. 환경만 마련해주면 언제든 다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뼈는 약을 먹는다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뼈는 움직여야 단단해지는 조직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보며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 왔습니다. 뼈는 충격을 받아야 다시 자랍니다. 걷는 순간마다 발바닥이 바닥을 살짝 밀어 올릴 때마다 그 작은 충격은 뼈에게 지금 새로 자라라라는 신호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치료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서 있어요. 걷다 보면 고관절이 뚝 하고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통증이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아니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 그 10분이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줄이고 아침 첫걸음의 통증을 반 이상 줄여줍니다. 첫 번째, 10분 걷기. 단단한 뼈로 돌아가는 가장 쉬운 길. 걷기는 뼈가 좋아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고관절 무릎 척추가 규칙적인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이 바로 뼈를 자극하는 성장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은 통증이 있으니 걷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합니다. 뼈는 움직임이 없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빠르게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발바닥이 바닥을 부드럽게 밀어내도록 걸어보세요. 82세 김도진 어르신은 고관절 통증 때문에 외출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루 10분만 걸어보자라고 권했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약한데 아침 첫걸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변화가 바로 뼈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한 발 서기. 30초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근력 자극.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는 낙상입니다. 뼈가 약해져 있을수록 골절 위험은 높아지고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며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한 발 서기 30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탁이나 의자 등 단단한 곳에 손을 가볍게 올려두고 한 발을 들고 30초 버티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은 처음엔 5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초씩 늘리다 보면 대부분 한 달 안에 30초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엉덩이 허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깨워 넘어질 때 몸을 잡아주는 힘을 키워줍니다. 79세 박노정 어르신은
아침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한발 서기를 3주간 꾸준히 하셨고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순간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단단해지는 것뿐 아니라 몸의 중심이 안정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침대에서 하는 고관절 깨우기 1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고관절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첫걸음을 떼기까지 오래 걸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고관절을 깨우는 1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부드럽게 올리고 5초 머문 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아침에 3번씩만 해줘도 굳어있던 고관절 주변 근육이 풀리고 첫걸음의 통증과 걸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침 첫걸음이 부드러워지면 뼈와 관절이 회복 중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뼈는 달라집니다. 걷기 10분, 한발 서기 30초, 고관절 깨우기 1분.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고 근육이 깨어나면 골절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대부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공통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첫걸음이 부드러워지고 양말을 신을 때 허리 굳음이 줄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흔들림이 덜하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뼈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는 조직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뼈는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뼈를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뼈를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칼슘도 잘 챙기고 걷기도 꾸준히 하는데 왜 뼈는 그대로일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뼈를 키우는 노력보다 뼈를 빼앗아가는 습관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용히 뼈 손실을 일으키는 세 가지 습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고쳐도 뼈 손실 속도가 절반은 떨어집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커피 뼈에서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먼저 찾습니다. 잠이 덜 깨어서 습관이라서 입맛이 커피밖에 안 받아서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드시죠. 그런데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칼슘 손실을 가장 빠르게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뼈에서 칼슘을 녹여 혈액으로 끌어내고 그 칼슘은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하루의 첫 순간부터 뼈 저장고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칼슘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지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이 주는 손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커피를 드시더라도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아침 식사가 7시라면 커피는 8시 이후입니다. 이 1시간이 칼슘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알고 나면 평생 도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탄산, 단 음료 칼슘을 녹여 밖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나 단 음료가 뼈에 좋지 않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나쁜가요?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탄산음료 안에는 인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뼈 속 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뼈 속의 미네랄을 밖으로 끌어내 소변으로 버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아무리 좋은 식단을 유지해도 뼈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단 음료는 칼슘 배출을 가속하는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콤한 게 당길 때는 물 보리차 미지근한 차로 바꿔보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뼈 손실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짠 국물과 높은 식사 소금이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한국인은 국을 사랑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댓국, 설렁탕. 밥상에서 뜨거운 국물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짠 국물입니다.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면 나트륨이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칼슘은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칼슘 손실을 가장 크게 만드는 음식군이 짠 국물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국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가 아닙니다. 국은 드셔도 됩니다. 다만 국물의 짠맛을 낮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보다 소금 한 꼬집만 줄여도 칼슘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는 들깨를 사용하는 분들은 들깨 한 숟가락을 국물에 추가하면 짠맛이 완화되고 칼슘 손실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찌개 하나 줄였더니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소금은 뼈 건강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를 끊는 순간 뼈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보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건 특별한 질병이나 큰 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복 커피를 피하고 탄산단 음료를 줄이고 국물의 짠맛을 낮추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뼈 손실 속도는 눈에 띄게 줄고 아침 첫걸음의 통증이 부드러워지며 양말 신을 때 허리 굳음도 줄어듭니다. 뼈는 다시 자랍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뼈를 살리는 음식, 운동,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무엇부터 하고 무엇을 줄이고 언제 실천해야 가장 효과가 큰가요? 그래서 오늘은 뼈를 살리는 하루 루틴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하루를 이렇게만 보내도 허리 고관절 무릎이 받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아침 첫걸음이 단단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 몸을 깨우고 뼈에 시동을 거는 시간. 아침은 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움직임이 없던 몸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고관절을 깨우는 그 1분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리는 동작. 이 한 동작만 해도 허리와 고관절 주변에 굳은 근육이 풀려 첫걸음의 찌릿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반드시 둥글게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가볍게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신어보세요. 이 자세 하나가 허리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그때 들깨 한 숟가락을 따뜻한 국물에 넣어보세요. 불을 끈 뒤 30초 후에 넣는 것 기억하시죠? 이 30초가 영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복 커피는 금지입니다. 커피는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여야 칼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고관절 깨우기, 안전한 양말 신기, 식후 커피. 이렇게만 해도 오늘의 뼈는 보호받습니다. 낮 시간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의 골든타임. 낮은 뼈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뼈를 자극해야 뼈가 다시 자라고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 시작은 10분 걷기입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발바닥이 바닥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걷기 전에 무릎이 아픈데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정 나가기 어려운 날엔 집 안에서 1분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은 자극을 줍니다. 중요한 건 움직였느냐 멈춰 있었느냐입니다. 낮 동안에는 말린 버섯이 들어간 반찬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달콤한 음료가 당긴다면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꿔주세요. 한 잔을 바꾸는 순간 칼슘 손실도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한 발 서기를 10초라도 해보세요. 싱크대 앞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TV 광고 시간에도 충분합니다. 단 10초씩 3번만 해도 고관절 주변 근육이 깨어나 넘어짐을 막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저녁 뼈가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 저녁은 뼈가 스스로를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습관은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식사할 때 국물의 짠맛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소금을 한 꼬집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녁 운동은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동안 지친 관절을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허리와 고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은 다음날 아침에 굳음을 크게 줄여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오늘 나는 뼈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줬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들깨 한 숟가락을 챙겼는지, 단 음료를 줄였는지, 10분이라도 걸었는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내일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나타나는 변화들. 여러분, 하루 루틴이 단순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단순한 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루틴을 실천하고 실제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첫걸음에 통증이 줄고 허리를 펼 때 뻣뻣함이 완화되고 계단 내려갈 때 흔들림이 줄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양말 신는 시간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뼈는 언제든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하루 중 몇 번씩 찾아오는 허리의 묵직함, 고관절의 뻣뻣함, 양말 하나 신는 일에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순간들을 이미 겪어보셨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장면을 봐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르신이 딱 3가지 습관을 바꾼 뒤 다시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오던 모습, 굳어서 굴러가지 않던 고관절이 한 달 만에 부드러워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던 그 표정, 그때마다 저는 똑같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버릴 때만 늙을 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이 문제도 아닙니다. 허리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몸은 이제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이 그 문이 다시 열리는 첫날일지 모릅니다. 아침 첫걸음이 달라지는데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다. 딱 하루, 딱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고관절을 1분만 깨워준 것,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양말을 신어본 것, 달콤한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한 것, 이 3가지가 뼈에게는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신호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뼈는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자랍니다.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단단해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단을 성큼 내려가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넘어질까 걱정되는 그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양말을 신을 때 한숨이 줄어들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무겁고 외출할 때 무릎이 조금 더 믿음직해지는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와 노력에 저는 깊이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주변에 허리 무릎 고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더 널리 전해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걸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